안녕하세요. AI 코딩 연구소 바이브랩스입니다. 여러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가장 빠르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바이브랩스는 그 방법을 공유하고 연구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플러터로 근사한 앱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기획이죠. 모든 위대한 앱이나 서비스는 왜 만드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죠. 앱의 목표는 나의 불편함 혹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기획의 방향성은 아주 작은 문제에서 출발하죠. 세상을 바꾸겠다는 어떤 거창한 목표보다는 내가 오늘 겪은 이 불편함, 내 친구가 매일같이 하는 이 사소한 고민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작은 문제의 해결책이 때로는 가장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코딩을 하기 이전에 어떤 앱을 만들 건지 기획해야 되겠죠? 기획을 위해서 저는 클로드와 GPT 두 선수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어느 친구가 훨씬 기획을 잘할지는 실제 프롬프트를 사용하면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프롬프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개발하고 싶은 앱은 메일을 전송해주는 아주 간단한 앱이거든요. Gmail에서 특정 이메일의 텍스트를 가져오고 그 이메일을 가져오면 LLM API를 호출해서 이메일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앱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개발할지 먼저 프롬프트를 전송을 해볼 건데요. 클로드에서는 클로드 소넷 4 모델을 선택할 거고 GPT에서는 5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똑같이 보냈고요.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클로드는 이미 답변을 했고 GPT는 아직 추론을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답변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겠네요. 먼저 클로드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Gmail 가져오기 위해서 Gmail API를 사용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플러터 개발을 위해서는 몇 가지 패키지를 쓰겠다 이런 제안을 해줬습니다. 자, 클로드의 답변이 훨씬 빠르긴 한데요. 자, 다음에는 챗GPT도 답변을 해줬으니까 답변 검토하겠습니다. 클로드와 거의 유사한 답변이긴 하죠. 유사한 답변이긴 한데 기술적으로 조금 더 딥하게 접근해서 제안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놓고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클로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앱을 간단하게 만들 거니까 굳이 구글 클라우드 콘솔로 접근해서 Gmail API까지 쓰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다. MVP는 가볍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필수적인 기능만 개발하면 되니까 조금 더 심플하게 접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답장 쓰는 게 너무 어려워서 LLM API를 좀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메일의 내용은 자동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사용자가 선택하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다른 앱에 보내주면 될 것 같다. 그런 기능을 개발할 수 있나? 라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클로드에게 이렇게 보내고요. 그리고 챗 GPT한테도 똑같이 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기다려보죠. AI들은 사용자의 발언에 대해서 긍정하는 편이죠. 좋건 나쁘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답변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의 답변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약간의 비판적인 시선으로 아이디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MVP 지나치게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보다는 핵심 기능에만 치중하자. 그래서 거절 기능만 넣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 아이디어가 좋은지 나쁜지 객관적으로 검증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봐. 거절 기능만 있으면 네가 사용자라면 쓸지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해달라고 클로드에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챗GPT의 답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T는 뭐랄까요?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클로드는 필요한 부분만 딱딱 집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챗GPT는 필요 없는 내용까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용자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죠. 다 검토를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챗GPT한테도 클로드한테 보냈던 것처럼 똑같은 프롬프트를 한번 보내볼게요. 자, 클로드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애매하다. 왜냐하면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거절 메일을 과연 쓸 것인가 라는 이제 부정적 시선을 밝혔고요. 하지만 강력한 페인 포인트, 사용자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쉽다 이런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다른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순하게 거절 기능 하나만 딱 넣는 건 좀 심심하니까 승낙과 보류 이 세 가지 형태의 답장해주는 앱이 어떻겠냐라고 다시 물어봤고요. 다음에는 챗GPT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거절 앱의 매력에 대해서 역시 또 길게 설명을 했고요. 다만 한계와 리스크가 있다. 거절은 매일 오는 게 아니어서 빈도수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앱스토어에는 이미 이제 이메일 작성 앱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만은 특이하긴 하지만 다운로드를 늘리기에는 좀 주제가 좁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챗GPT는 빨리 답변을 해줬는데 거절만 있으면 제한적이지만 승낙과 감사, 보류까지 있으면 일상적인 답변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용 시나리오 예시 설명해줬고요. UX 아이디어 역시 설명해줬습니다. 거절, 승낙, 보류 3세트가 훨씬 재사용성이 높고 시장성 있는 MVP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챗GPT는 항상 마지막에 이런 제안을 하죠. 제안이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답변에 계속 이어서 대화를 이어갈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로드 답변이 나왔네요. 답변을 보니까 단순하게 거절 기능만 있는 것보다는 승낙과 보류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은 아이디어다. 일상적인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줬습니다. 핵심만 딱 집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클로드가 해줬고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거절이 메인이고 승낙이 담긴 감사 그리고 보류 서브가 되면 좋겠다. 세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담아달라. 그리고 어쨌든 글쓰기는 어려운 일이니까 이메일 글쓰기도 글쓰기의 한 장르잖아요. 어려우니까 AI가 대신 작성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컨셉이 우리 앱의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클로드의 답변을 볼까요? 클로드는 핵심 가치는 어려운 문장을 대신 써주는 앱이다. 이게 저희가 개발해야 될 앱의 핵심 가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브랜딩 아이디어들은 정중한 답장, 매너, 부드러운 거절 느낌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챗GPT도 앱의 세 가지 정체성, 거절, 승낙, 그리고 보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줬습니다. 그리고 UX 한 줄 아이디어와 브랜딩 키워드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앱 이름 후보로 브랜드 네이밍을 제안해줄까? 라고 질문을 해서 그래서 제안해봐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프롬프트를 보낼 건데요. 목표가 어쨌든 정리가 됐으니까 지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지 몇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그 질문지에 맞게 다시 한번 답변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정리해라 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코딩 기획서 템플릿을 준비했거든요. 이 템플릿에 보시면 총 16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복사를 하고요. Shift 엔터를 치면 여러 칸으로 입력할 수 있죠. 똑같이 챗GPT 질문지 16가지를 붙여넣기 하고요. 각각의 이 16가지 문항에 답변을 해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클로드 보내고 챗GPT도 보내겠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중한 답장, 각각의 프로젝트 이름, 성격, 그 다음에 비전이나 목표, 주 사용자, 사용자의 문제점, 불편함, 반드시 필요한 기능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죠.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 클로드나 혹은 챗GPT가 제안한 내용을 읽고 정확하게 내가 그 기획한 내용대로 정확하게 제시했는지 인간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빠뜨릴 수도 있고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불현듯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단계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노션 페이지에 옮겨놓고 수정을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하면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기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기획서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PRD죠. 제품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문서죠. 두 번째는 TRD는요. 기술적인 제약사항을 정리한 문서예요. TRD가 가장 핵심이고 유저 플로우는 사용자의 행동, 흐름을 예측하고 정리하는 문서죠. 그리고 네 번째는 프롬프트 디자인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프롬프트로 개발을 요청하죠. 어떤 기능을 개발해라. 로그인 기능을 혹은 회원가입 기능 이런 거를 구현해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개발을 해야 될 앱의 그 전체 기능들을 이 프롬프트 하나에 전부 녹여내는 겁니다. 1단계에는 어떤 기능을 개발하고 2단계에는 어떤 기능을 개발하고 단계별로 실제로 개발해야 될 구체적인 개발 내용을 이 프롬프트 디자인 명세서에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노션 페이지에 제공해드린 이 프롬프트
텍스트 전체를 복사합니다. 클로드에 복사하고 또 챗GPT에도 복사합니다. 그리고 클로드가 답변해줬던 내용 있죠? 16가지의 답변을 전체 이렇게 선택하고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프롬프트에 보시면 여기에 노션 폼 응답 붙여넣기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를 지우시고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 내용이 들어갔죠? 챗GPT가 답변한 내용을 복사하겠습니다. 16가지 내용 복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볼까요? 클로드와 챗GPT 둘 다 설계 문서 4가지 종류를 작성을 할 거예요. 아티팩트라는 문서 양식으로 산출물을 작성할 겁니다. 현재 PRD를 작성하고 있네요. 클릭하면 PR 문서를 현재 작성 중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챗GPT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이제 클로드는 TRD를 작성하고 있네요. PT를 보겠습니다. PRD 작성을 하고 있네요. 클로드가 조금 더 빠르네요. 클로드가 작성해준 기획서 사정을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세요. 클로드는 TRD까지 마쳤고요. 현재 유저 플로우 TRD를 작성하고 있고요. 이제 유저 플로우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 4가지 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프롬프트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 클로드 코드와 같은 툴로 개발을 진행할 때 프롬프트에 개발 내용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용자는 개발에 적응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어떤 식으로 개발을 진행해야 될지 방향성을 명확히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럴 때는 개발할 내용을 미리 판단해서 개발 일정도 계획해주고 실제로 구현해야 될 구체적인 개발 내용도 제안을 해주면 우리가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내용만 정확하게 보내놓고 구현하면 되니까 구현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고요. 어떤 단계들이 각각의 과정별로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반드시 어떤 개발이든 프롬프트를 꼭 디자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아마 클로드가 개발도 잘하지만 이런 기술 문서 작성도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보통 클로드 하면 글을 잘 써준다, 코딩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이런 기획서들도 클로드가 훨씬 작성을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로드는 지금 작성이 다 끝났죠. 챗GPT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 프롬프트 디자인 문서를 얼마나 내실 있게 작성했는지, 자, 마일스톤 첫 번째 단계에서 프로젝트 기반 구조를 생성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생성해 주세요. 요구사항, 필수 디펜던시스, 구현할 파일, 앱 기본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텍스트를 복사해서 커서 AI 보내주면 바로 개발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챗GPT의 프롬프트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골조를 구축한다, 공유 인텐트, 수신, 파싱한다. 근데 명확하게 뭘 해라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정리하고 요약한 느낌이거든요. 실제 개발을 진행하기에는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뭐 브레인스토밍하고 발전시키는 차원으로는 챗GPT가 나쁘지 않은데 마지막에 기획서와 같은 산출물 작성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클로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각 단계별로 구현을 해야 될 프롬프트를 다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걸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개발을 진행할 거라는 거죠. 총 5단계 제안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챗GPT는 퇴출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클로드가 제안해준 이 기획서 양식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PRD, TRD, 유저 플로우, 프롬프트 디자인 왼쪽 위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4가지 문서를 볼 수 있죠. 자, 선택하고요. 이 문서들을 로컬 PC에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먼저 복사 오른쪽에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시고요. 자, 마크다운으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고요. 적절한 폴더에 다운로드 합니다. 자, TRD도 다운로드하고 유저 플로우도 다운로드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디자인도 다운로드를 하고요. 자, 4가지 산출물이 다운로드 됐습니다. 이제 플러터로 앱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커서 AI와 그리고 클로드 코드 2개의 개발 툴을 대상으로 이전에 기획한 그 기획서 내용을 토대로 바로 코딩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폴더를 2개 만들게요. 저는 맥을 쓰기 때문에 맥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폴더 하나는 클로드 코드 그리고 하나는 커서 이렇게 2가지 폴더를 만들었고요. 터미널에서 검색을 하면 클로드 코드와 커서 2개를 폴더로 나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클로드 코드
폴더로 진입을 해서 플러터 크리에이트 명령어를 가지고 플러터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플러터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령어를 플러터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무조건 소문자로 만들어야 되죠. 소문자로 수정해서 플러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조회를 하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클로드 코드 폴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전 폴더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커서로 이동해서 이름 자체는 똑같아요. 끝에다가 2라고 바꾸겠습니다. 똑같이 플러터 프로젝트를 생성했습니다. 조회하면 생겼고요. 커서에도 있습니다. 이제 커서를 실행할게요. 그래서 점 이렇게 하면 바로 커서가 실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전 폴더로 이동해서 다시 클로드 폴더로 이동하고 여기서도 커서를 하나 더 띄울게요. 자, 왼쪽은요 클로드 코드, 오른쪽은 커서에서 클로드 코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잘 아시나요? 탐색기 메뉴 위쪽에 보시면 익스텐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클로드 코드 조회하시면 클로드 코드 익스텐션이 있어요. 자, 저는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자, 여러분들은 아마 인스톨을 하라고 나올 거예요. 인스톨을 하시면 클로드 코드를 커서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폴라이트 리플라이 폴더에 확장을 하면 몇 가지 폴더와 소스가 있죠. 소스는 보통 라이브러리 폴더 하위에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 건데, 바깥쪽 영역을 선택하고 뉴 폴더 하면 가장 상위에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docs 폴더 밑에 다운로드 받은 산출물 4가지 있죠? 탐색기에서 4가지를 드래그해서 docs에 넣습니다. 자, docs 4가지 문서가 복사됐죠? 가장 중요한 문서는 이 프롬프트 디자인, 이 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가 수행해야 될 단계별 개발 프롬프트가 존재하죠. 한번 쭉 읽어보세요. 혹시 필요 없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삭제하시거나 수정을 하면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오른쪽 커서 프로젝트도 똑같이 docs를 생성하고요. 탐색기에 있던 4가지 산출물 복사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는 거의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위쪽에 런 클로드 코드 아이콘 보이죠? 이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클로드 코드가 시작이 되고요. Yes Proceed 버튼 누르시면 이제 프롬프트를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물론 클로드 코드를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계정을 인증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고요. 저는 클로드 코드 이미 설치가 됐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클로드 코드를 터미널에서 설치하신 다음에 커서에서 확장 프로그램에서 클로드 코드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커서에서 클로드 코드 실행했고요. 그 다음에 커서에서는 먼저 에이전트를 선택하고요. 오토로 하면 모델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오토 모드를 해제해 주시고 똑같이 클로드를 써도 되는데 가장 최신 모델인 이 2가지 모델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가장 일반적인 GPT-5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프롬프트를 하나 보여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원샷 개발 프롬프트라고 해서 우리가 코딩을 진행하기 전에 AI 모델에게 전달해주는 첫 번째 프롬프트입니다. 이 프롬프트의 특징은 우리가 기존에 업로드한 4개의 설계 문서를 깊이 읽고 생각하고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가이드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롬프트 디자인 문서에 정의된 대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프롬프트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 정의된 문서에 따라서 실제 개발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라, 순차적으로 수행하라, 이런 프롬프트를 담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긴 프롬프트인데요. 페르소나를 부여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 분명하게 설정을 해줬고요. 앱의 이름과 4가지 기획서를 읽어라. 그리고 프롬프트 디자인 문서에 정의된 마일스톤을 정확하게 구현해라. 이런 명령을 담았고요. 그리고 실제 개발을 수행할 때 어떤 관점으로 진행할 건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했고요. 바이브 코딩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바로 코딩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시니어 개발자답게 구상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라. 이런 내용을 담았고요. 기능 구현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해당 기능에 대해서 단위 테스트를 진행하고 스스로 검증하고 실행한다. 주요 로직이 정확하게 작동해야만 다음 시나리오로 접근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테스트와 빌드를 하게 될 때 오류가 발생하면 원인 분석을 잘하고 개발해라. 이런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와 커서 AI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왼쪽에는 클로드 코드, 그리고 오른쪽은 커서 AI입니다. 오퍼스 4.1 모델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커서는 를 선택했습니다. 추론 기능이 달려있는 모델이고요. 엔터를 치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실제 개발을 진행하는지 천천히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쪽 모두 설계 문서를 읽고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을 착수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개발해야 될지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서를 검색하고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권한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1번 Yes를 클릭을 했습니다. 커서 같은 경우에는 향후 구현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투두 리스트로 만들어 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클로드 코드는 기획 문서 분석을 완료했고요. 현재 마일스톤 1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초기 설정 및 기본 구조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커서도 분석이 끝나고 소스 파일을 생성하고 관련된 매니피스트 XML 수정에 착수 시작했습니다. 요즘 클로드를 보면 현재 수행하는 작업 외에 다음에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될지 미리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마일스톤 1부터 마지막 5까지 진행을 계속 하는데요. 커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 번씩 멈추면서 다음 스텝을 진행할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어쨌든 스텝을 진행하라고 명령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다음 이렇게 입력하면 되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커서가 좋냐, 클로드 코드가 좋냐, 혹은 GPT-5가 출시되면서 코덱스가 좋냐, 이런 질문들이 가끔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툴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커서로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기능 개발할 수 있고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도 가능하겠죠. 중요한 건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진짜 사람들이 쓸만한 아이디어를 갖고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요하게 내가 원하는 기능이 나올 때까지 인공지능 모델과 씨름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태도가 중요하지 툴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모델마다 비싼 것도 있죠. 클로드 소넷이나 오퍼스는 다른 모델에 비해서 훨씬 비싸잖아요. 누구나 바이브 코딩에 관심을 갖고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히 자연어인 대화만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뛰어들지만 초창기에는 다들 뭔가 이게 트렌드이고 관심들이 많아서 시작은 하지만 끝까지 유지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싸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이 경쟁판에 뛰어들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코딩이 아무리 쉬워진 세상이라고 해도 그것을 쓰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아무리 기술이 좋고 뭐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해도 그거를 인간이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원샷 프롬프트 하나만으로 마일스톤 1, 2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개발을 AI에게 완벽하게 맡겨놓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조금 극단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하는 거지 이 방법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프롬프트 디자인에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마일스톤을 다 정리했으니까 그 단계를 하나씩 프롬프트로 접근하는 방법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커서는 벌써 2단계가 끝나서 3단계 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 단계가 끝나면 커서에서는 Keep All을 클릭하시면 현재까지 구현한 소스를 저장을 하게 되겠죠. 다음이라고 입력하고요. 3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는 여전히 1단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2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마일스톤 1을 정확하게 끝내고 마일스톤 2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마도 마일스톤 2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2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어느 정도 스스로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구현을 했나 봐요. 그래서 2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의 다 구현을 했으니까 바로 3단계로 넘어가겠다라고 저한테 보여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로드 코드와 커서를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하고, 그리고 또 GPT-5가 과연 오퍼스 4.1이나 클로드 소넷만큼 개발을 잘 하느냐,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저는 이 커서가 주이긴 하지만 어쨌든 GPT-5와 클로드 소넷이나 오퍼스 두 모델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누가 승자일지를 한번 저 스스로 검증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실험적으로 개발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누가 승자가 될지, 누가 실제 기능을 정확하게 구현해낼지 궁금하거든요. 클로드 코드는 마일스톤 4도 완료했네요. 네, 마지막으로 도움말 화면과 스플래시 스크린을 딱, 그리고 앱을 완성하겠다라고 저한테 공지를 했습니다. 커서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 과정을 회고하고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라고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관련된 기능을 구현했다라고 저한테 보여줬고요. 실행 방법을 안내해줬네요. 이 방법대로 실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커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고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서비스에서 중요한 게 LLM API를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PI 키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API 키 보안 저장이라고 기능을 구현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제가 API 키를 어디다가 저장해야 되는지 그 안내를 지금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클로드 코드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API 키처럼 중요한 보안 관련 파일은 .env라는 파일에 저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을 만들고 내가 키를 저장할 테니 LLM API로 호출할 때 이용하도록 해라 라고 요청하는 프롬프트를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보냈더니 V 파일을 현재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에 LLM API에 해당하는 API 키를 설정하면 되겠죠. 네, 커서도 마일스톤 4 개발이 끝났고요. 마일스톤 5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는 플로터에서 쓸 수 있는 env 파일에 접근 가능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요. 설치된 .env에 LLM API 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현재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env를 열고요. 이 파일에 API 키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PI 키 설정 방법은 간단하죠. 키를 여기다가 입력만 하시면 되는데요. 오픈AI의 챗GPT나 혹은 클로드 사이트에서 API 키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미리 선결제를 $5에서 한 $10 정도로 결제를 하시고 키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키는 외부에 노출하면 안 되니까요. 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한번 발급받은 키는 다시 열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키를 발급하게 되면 반드시 그 키를 안전한 곳에 저장을 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API 키를 설정했고요. 디폴트 API 프로바이더는 클로드나 오픈AI로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클로드를 저는 오픈AI로 수정했습니다. 수정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전달하겠습니다. env에 키 설정을 완료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앱 빌드 테스트를 진행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해라 라고 최종적으로 프롬프트를 클로드 코드에 전달했고요. 코딩을 하다 보면 이제 에러는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것 또한 AI와 함께 해결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발생한 에러 메시지를 그대로 클로드 코드나 커서에게 전달해주고 해결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해결책을 제시해주겠죠. 그럴 때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진단을 해보시거나 AI를 통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물어보고 수정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AI에 수정해달라, 이렇게 해결해달라 요청하는 것보다는 먼저 인간 스스로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커서도 끝났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배포를 위한 APK 파일까지 빌드를 하고 있고요. 자, 커서도 마일스톤 1부터 마일스톤 5까지 개발을 완벽하게 끝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클로드 코드처럼 API 키 설정을 위한 그런 설정 작업을 해주지 않은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청을 할게요. .env 파일을 만들지 않고 저한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네요. 그래서 직접 만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연한 기능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명확하게 지시를 하셔야 돼요. env를 쓰겠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env 파일까지 만들고 기본적인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라이브러리만 설치하고 사용자에게 직접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명확하게 파일을 만들어라, 어떤 작업을 해라 라고 지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env를 열어볼게요. env를 열어서 AI 키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OpenAI의 API 키를 입력. 네, 테스트로 OpenAI의 API를 쓸 거니까 제 작업도 그렇게 수행해라 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드 코드는 개발이 다 끝났죠. API 키 설정도 했고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앱 사용 테스트 시나리오는 이렇게 됩니다. Gmail을 열어서 특정 이메일을 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에서 텍스트를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하고 복사하는 게 아니라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 앱을 자동으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앱에서 답장 유형을 선택하겠죠. 거절이냐 승낙이냐 보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선택을 완료하게 되면 이제 LLM을 호출해서 AI가 자동으로 답장을 생성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복사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Gmail로 돌아가서 답장을 하게 되면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작동을 해야 되니까요.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딩은 클로드 코드를 했지만 이 클로드 코드 익스텐션은 커서 AI에서 돌아가고 있죠. 커서 AI의 탐색기 창에 보면 제일 왼쪽에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는 창이 있고요. 오른쪽에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Run and Debug라고 있습니다. Run and Debug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Run and Debug 버튼을 클릭을 하면 실제 디버그 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죠. 우리는 플러터니까 Dart and Flutter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런치 JSON 환경이 설정이 됐고요. 자, Run and Debug 환경이 설정된 다음에 이렇게 디버그 실행을 위한 버튼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Run and Debug로 오면 이렇게 디버그를 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Start Debugging 클릭을 하면 이제 디버깅을 시작을 합니다. 에러가 났죠? 그러면 이제 길고 긴 에러와의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확인하고요. 보통은 빨간색 메시지가 에러에 해당되니까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Copy All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 채팅창에 이동을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클로드 코드가 에러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수정을 해줄 겁니다. 코코아 파즈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실행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설치를 하겠다라고 물어보죠. 권한에서 2번을 눌러서 권한을 수락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로 실행하지 말고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로 디버그해라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실제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디바이스 연결 테스트를 하기 이전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에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우선순위를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현재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실행 중이지 않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에뮬레이터를 찾겠다라고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줬고요. 현재 픽셀 9 프로 에뮬레이터가 있으니까 이 에뮬레이터를 실행하겠다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줬고요. 현재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작동 중입니다. 저 화면처럼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현재 디버그 작업을 수행 중에 있고요. 실행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 자체는 이제 실행이 됐고요. 에뮬레이터에 실제 우리가 개발한 앱을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실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이 걸린 끝에 앱이 실행됐습니다. 그 중간에 관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그 이슈들을 해결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앱이 시작됐습니다. 실행하니까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줬고요. 사용하는 방법도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메일로 넘어가서 특정 이메일을 하나 선택해 놓고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에서 이렇게 선택했고요. 지메일에 쉐어라는 메뉴가 나타났죠.
쉐어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정중한 답장 선택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방금 지메일에서 선택한 이메일이 그대로 문장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답장 유형을 선택해야 되겠죠. 정중한 거절, 감사한 승낙, 신중한 보류는 승낙을 선택했습니다. 자, LLM API를 호출해서 AI가 답장을 생성해 주겠죠. 그 과정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그랬더니 답장을 생성해 줬습니다. 제가 작성하고 싶은 그런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사 버튼을 누르면 이제 지메일에 돌아가서 답장을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런 답장을 직접 작성했다라고 하면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거절이나 관련된 이메일에 시간을 30분 이상을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바쁜 인생이라서 AI의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거절 혹은 승낙 보류하는 앱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일종의 이제 이메일 작성 앱은 굉장히 많겠지만 플러스 3가지 기능만 수행하는 그런 앱을 클로드 코드로 만들어 봤고요. 글쎄요, 구현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기능들을 다 수행을 해줬고, 쉐어 관련된 기능으로 지메일에 있는 텍스트 문장을 공유 기능을 통해서 저희 앱으로 넘겼고요. 또 LLM API를 호출해서 실제 답장까지 AI가 대신 작성해주는 이런 프로세스를 모두 정확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커서 쪽으로 돌아가 보죠. 기존의 앱은 종료를 하고요. 커서로 돌아가서 일단은 제가 API 키를 설정했으니까 디버그를 시켜서 앱 작동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픽셀 9 에뮬레이터가 작동 중이다. 에뮬레이터로 디버그 모드로 앱을 실행해라 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 앱이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커서에서도 Run and Debug를 선택하고요. Run and Debug 버튼을 클릭하고 Dart and Flutter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Run and Debug로 와서 디버그를 지켜보고 에러가 난다면 에러 메시지를 커서에게 줍니다. 자, 에러가 났습니다. 메시지 전체를 복사해서 커서에게 보내줄게요. 우여곡절 끝에 커서도 개발을 끝냈습니다. 중간에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고 자바 관련 문제 때문에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기능을 구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에뮬레이터의 정중한 답장 앱이 실행이 됐고요. 아까 클로드 코드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메일에서 텍스트 선택하고 공유 기능을 통해서 정중한 답장 앱으로 텍스트를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어를 클릭해서 정중한 답장으로 전송을 할 건데요. 정중한 답장으로 보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메일 텍스트를 선택하고 쉐어를 해서 정중한 답장으로 냈습니다. 정중한 답장으로 보냈는데 뭔가 작동을 잘 하지 않는 느낌이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죠. 일단은 우리가 안드로이드에 쉐어 인텐트라는 기능으로 지메일에 이메일 텍스트를 저희 정중한 답장 앱으로 보냈는데 보냈지만 지금 정중한 답장 앱이 수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에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법적인 에러는 아니지만 논리적인 에러가 발생을 해서 이 에러는 이제 커서에서 수정을 해야 될 거고요. 사실 쉐어 인텐트 공유 기능은 논리적인 오류를 발생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기능인데 커서의 챗 GPT-5 모델은 지금 이 기능을 정확하게 구현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프롬프트에서 현재 발생한 문제점을 설명을 해주고 수정을 해달라고 하면 아마 수정을 해줄 거예요. 이 기능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 수정을 해줄 것 같은데 다만 클로드 코드와 비교해서 단 한 번에 원샷 프롬프트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서비스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커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물론 이 지금 간단한 앱을 만들면서 클로드 코드가 좋다, 커서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앱을 개발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커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좀 있지 않나. 원샷 프롬프트는 아직까지 조금 힘든 것 같다. 전체 코드 베이스에 대한 맥락을
제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각각의 세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구현을 하지 못한 것 같다는 그런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나 더 많이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냐라는 측면도 존재할 거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아직까지는 이 코딩에 있어서는 클로드 코드가 훨씬 강자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코덱스 CLI를 설치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또 다른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코덱스 CLI를 가지고 똑같은 이 프로젝트를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획을 하면서 그 기획된 아이디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기획서를 정리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했고요. 기획서 4가지 산출물을 정리하면서 특히 프롬프트 디자인에 더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정교하게 디자인된 프롬프트 디자인 문서대로 AI가 지시대로 정확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지 그 측면을 중점으로 개발을 진행했고요. 물론 당연히 단순하게 앱 만들어줘 라고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는 쉽지 않겠죠. 다만 기획 문서가 완벽하다고 하면 우리가 코딩을 진행할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결과물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바람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연구하는 바이브 코딩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든 길이죠. 기획을 조금 더 깊이 하고 기획을 통해서 면밀하게 산출물을 작성해 놓은 다음에 그 산출물을 AI에게 이해시키고 AI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인간의 개입과 인간의 조언이 얼마나 투입될 것이냐에 따라 물론 결과물은 달라지겠지만 원샷 프롬프트로 원하는 결과물을 이런 간단한 앱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바이브랩스는 앞으로도 AI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창작 과정을 돕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AI 코딩 연구소 바이브랩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